아톰 로봇의 대표이신 박남규 대표님을 모시고 정부 지원과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 자금, 벤처 캐피탈과 엔젤 투자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 원래는 더 많이 오시는데 예. 좀 늦게 오세요.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천천히 그 시간 맞춰서 대한 거는 많이 오셨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7시 정도 다 제가 이제 자리를 꽉 찰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박남규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와서 여러분들의 그 소속 기관들 이렇게 보니까 예비 창업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래는 이제 예비 창업자나 아니면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창업 강의를 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준비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강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이때까지 똑같은 강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제가 예전에 이제 특허를 좀 많이 냈습니다. 나중에 뭐 여쭤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 한 번 할 때마다 저는 이제 특허를 낸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강의에 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제 강의를 제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이 이제 강의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걸로 좀 채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자료가 한 50%면 이제 여기서 즉석에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게 한 50%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책이 있는 게 전부 다는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뭐 강의를 하기 전에 원래 이제 우리 저는 이제 기술 경영 전문가다 보니까 사업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사업가는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만이 제가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그런 강의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일단 먼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기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아직 뭐 덜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물론 서로가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기대하는 거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회사 소속이 돼 있는데 뭐 제가 창업을 하든 아니면 회사에 소속돼 있든 어떤 기술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뭐 정부 지원이라든가 기술 지원을 갖다가 뭐 어떤 막연하게 개념만 있지 실제 해본 적이나 뭐 사업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쪽에 오면은 좀 그런 도움이나 그런 조언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 실전을 좀 알고 싶다. 그냥 뭐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저 마이크가 조금 짧아요. 무슨 마이크로 하겠습니까? 예. 그냥 저 한마디씩만 내가 기대하는 거 한마디씩만. 예, 전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키워드, 이 시대의 키워드라든지 또 창업 이런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냥 인문 쪽에 저는 공무원인데 공무원님. 네,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 반갑습니다. 기대하는 저는 그냥 오늘 청강하러 왔는데 저도 한 10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새로움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대하는 거. 저는 창업 관련 정보를 한번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소속은 지금 대성에너지 도시가스의 어떤 서비스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미래의 창업이나 이런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부분들을 한번 보려고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뭐 사업을 아이템을 찾으러 오셨거나 그런 부분들도 이제 미래에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방향이나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오면은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냥 사람들 좀 많이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는 원래 2월 때 창업했습니다. 예. 예. 초기에 이제 예. 정부 지원 부분하고 예. 그다음 이제 기술 센터, 그다음 대구 쪽에서 실질적으로 창업자들한테 줄 수 있는 지원 혜택이라든지 예. 기술 부분, 예. 자금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어떤 아이템으로 지금 창업을 하셨습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고필름 대체용 예. 슬림 플러스. 간단하게 원하시는 뭐 강의를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예비 창업자인데요. 예, 예비 창업. 네, 창업에 대해서 그냥 많은 분들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군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부담 없이 저도 예비 창업자고요. 예, 예. 예, 예. 이런 게 궁금해서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대충 들었지만 다 오셨습니까? 예, 그냥 간단하게 강의에서 기대하시는 부분 하나씩만 좀. 저는 그 옛날에 한 20년 전에 작업을 많이 해봤어요. 예. 근데 지금 원래 이제 경상북도 대구시에 예. 정책적인 자금이 예. 얼마 정도 내려와 있는지 그 자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 뭐 그런 걸 좀 예. 최근에 또 안 해봐나니까 예. 걸 좀 맞습니다. 알고자 해서 그래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어떤 쪽이 건설업을 하고 있어요. 건설업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상업할 것도 또 있고요. 그러시군요. 저는 대구시청에서 벤처기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예.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좀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알고 싶으신 거고. 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예. 통학에서 예. 연구소 관련 개발, 예. 제작, 제조 이런 쪽에 오래 했는데 예. 그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다른 분야로 좀 이렇게 활용을 해볼까 해서 그런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제가 우연하게 이제 통학에서 알고 같이 왔었는데. 그러시군요. 한 10년 정도. 아이템은 어느 쪽으로? 전력제어 쪽에. 전력제어 쪽이요. 로봇 제어 쪽도 조금 해봤고. 그렇습니다. 연구소 통공대 그쪽에. 예. 포스코에 예. 제품을 개발했는데 막상 예. 현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예. 판로도 문제고. 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이렇게 적용을 잘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막상 들어보니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어떤 신규 사업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트렌드 분석이라든가 또 뭐 이런 어떤 뭐 지원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맞습니다. 이해도 이제 대충 좀 내용이 와닿습니다. 예, 말씀해 기술융합 쪽 다니시는 기술융합. 예, 기술 사업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지금 어느 쪽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학교에 속해 있고요. 예. 지금 창업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트렌드를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원하시는 거. 저는 강사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왔습니다. 그러세요? 강의 들으러.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잘 모르다 보니까 한 개라도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 좋습니다. 겸손하게 오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작년에 작업을 했고요. 제가 자기 전문분야만 아니라고 기업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에 너무 몰라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배우려고 왔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 같은. 예, 좀 똑같습니다. 같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어떤 쪽으로 강의를 해야 될지 방향이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2010년부터 해가지고 2013년 현재까지 이제 노후대사를 지금 창업을 했습니다. 예비 기술 창업자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개인 사업자와 법인하고 2개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경영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가지고 제가 공부도 계속 해왔습니다. 경영 공부도 하고 원래는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계속 해오다가 중간에 이제 경영학 석사부터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해서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좀 기술에서 경영까지 뭐 이렇게 좀 타이틀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그 서울연합회 대우센터에 거기서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대우전자 연구소에 있었고 거기서 이제 그 TV 쪽 그쪽 이제 제품 개발 쪽에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회사 나와가지고 저도 사업을 한 2년 했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해가지고 한번 말아먹고 그때 그리고 2003년도에 다시 로봇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로봇 회사가 아주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가 나올 때쯤 됐을 때 뭐 코스닥 상장 전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거기 정부 과제를 좀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을 가지고 제가 이제 2003년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회사가 제가 만약에 과제를 수주를 안 하면 회사가 문 닫을 그런 과정이 한번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제 나름대로 이 사업 계획서를 그땐 트레이닝이 안 된 상태에서 제일 잘 된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 좀 트레이닝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을 저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디서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완전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쪽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혹시 그 정부에 있어가지고 지원 자금하고 정책 자금, 출연 자금 그런 차이점을 좀 한번 제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는지 좀 사실 궁금한데요. 혹시 정책 자금하고 지원 자금하고 출연 자금이 어떤 관계인지 좀. 잘 몰라요. 지금 보통 중소기업 창업자가 보면 한 11억까지는 예. 그 기성이에서 공사하면 예. 나오고 뭐 다 나오고 예. 그다음에 한 40억까지도 예. 또 뭐 이렇게 예. 특별한 작업도 나오고 예. 뭐 그런 정도의 자금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예. 보통 1년에 뭐 예. 5천억 그 5천억 예. 경상부터 되고 이래가 나와 있는데 그 소매가 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예. 뭐 그럴 때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저 정책 자금하고요, 지원 자금하고 출연 자금이 어떤 관계인지 보세요. 여기 혹시 한번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어떤 때는 정책 자금이 있고, 어떤 때는 지원 자금하고, 어떤 때는 출연 자금 하지 않습니까? 그걸부터 제가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다 정부 정책 자금입니다. 정책에 의해서.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6대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어떤 자금들이 이제 예산안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 그게 집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업을 한 데 있어가지고 정책 자금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 그런 산업군에 속해야 됩니다. 그게 정책 자금이고요. 그럼 정책 자금에 들어가려면 어떤 아이템이어야 되느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음식점 창업을 하겠다. 그게 그럼 정부의 정책 자금하고 어떤 좀 관계가 있어야지 그래도 돈을 좀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음식점 창업을 하더라도 정책 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토리텔링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술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냥 기술하면 차별화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차별화는 뭐냐면 디퍼런트인데 그거는 디퍼런트가 혁신입니다. 그럼 혁신은 뭐냐? 융합에서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그 특허를 낼 때 특허가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필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3번째가 차별화인데 그 차별화를 예를 들어 기존 기술이 A가 있으면 그 기술 말고 또 다른 기술이 B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A 기술하고 B 기술을 합해서 어떤 특허를 받아야 되겠다. 가장 좋은 방법은 A 플러스 B에다가 그냥 C를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C라는 기술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특허의 그 권리 범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면 AND거든요. A and B and C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는 받을 수 있는데
그 분야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차별화인데 우리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A and B and에다가 C and D까지 하면 그 분야는 시장은 작아지지만 나 혼자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 이꼬르 혁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을 했고 기계공학을 했는데 대우전자라는 전자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 거기서 저는 기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를 다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계를 한 사람은 보통 엔지니어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때 제가 제일 인기 있었던 데가 삼성 엔지니어링 아니면 대우건설 아니면 현대자동차 이런 데 갔을 때 저는 대우전자를 갔었고 거기서 한 6년 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원래 또 카이로프랙틱을 또 했어요. 95년부터. 그래서 생체 역학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체를 다루다 보니까 기계 플러스 전자 플러스 인체 모방공학을 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로봇이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로봇이 컨셉이 없었는데 그게 2003년도에 제가 이제 어떤 우연한 계기에 그 친척분이 만든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오른팔을 대면서 거기서 이제 로봇의 어떤 그 아주 로봇팔 이런 걸 제가 개발을 하게 됐고 이제 그 과정에서 융합이 일어난 거죠. 기계공학을 했으면 한 몇십만 명이 기계를 했을 겁니다. 거기서 1등 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자를 했기 때문에 한 몇만 명으로 줄어들고 그 중에 생체 역학을 좀 했기 때문에 또 한 몇백 명으로 줄어들고 그 중에 지금은 경영을 하기 때문에 한 4가지를 하니까 이거 해본 사람 나와봐 하면 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를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이제 심사위원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보는 게 또 넓어지니까 할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 그런 좀 융합을 좀 그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고요. 그러면 그 정책 자금이라는 것은 뭐냐? 정책 자금은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에 속한 업종에 대해서 정부에서 도와주겠다는 건데 그 도와주는 그 금액이나 아니면 비율에 따라서 금액은 적더라도 FM 장학금, 즉 내가 90% 도와줄 테니까 넌 10%만 내. 그게 지원 자금입니다. 엄마가 지원해 줄게. 그게 지원 자금이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요. 야, 너 남자가 좀 독립을 해야지. 뭐 자꾸 이렇게 그러냐. 너 이제 좀 그만큼 컸으니까 돈도 좀 버니까 매출도 좀 있으니까 그냥 내가 50%만 도와줄게. 네가 50% 내. 그게 R&D 자금이라고 하고요. 그걸 매칭 펀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출연 자금, 정부가 출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 자금의 가장 좋은 거는 초기에는 금액은 작더라도 지원 자금, 그건 90%죠. 그 다음에 그 출연 자금은 어떻습니까? 한 50대 50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 이제 돈 많이 벌잖아. 그럼 그냥 자산도 좀 있으니까 담보대출을 하든지 뭐 매출 그 담보로 해가지고 한 4분의 1 빌려줄게. 그게 융자자금입니다. 그게 융자가 금리를 내가 좀 보전해줄게. 그게 기부나 신보, 중진공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그럼 기술 보정하고 신보하고 중진공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부는 기술 쪽입니다. 기술에 관련된 사업 계획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해주는 쪽이 기부고요. 그러면 신보는 뭐냐면 기술보다는 일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가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많이 하는 신용보증기금인데 대출 규모는 기부보다는 신보가 크죠. 그렇지만 기부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떼었기 때문에 그게 다 한 100조 정도가 한 1000조 중에 사고로 인해서 한 100조가 떼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의 먹여 살리는 하나의 그 미끄럼이 됐다는 이야기를 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진공은 뭐냐? 기부나 신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부나 신보는 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진공은 뭐냐면 채권을 팔아가지고
채권을 파는데 어떻습니까? 채권을 파는데 조금은 유리한 조건으로 팔기 때문에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을 했기 때문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부나 신고보다는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돈을 세금이 아니고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 담보 대출 형식으로 해서 중진공에서는 많이 대출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몇십억에서 어떤 기업들은 조금 어떤 기술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좀 많이 부풀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뭐 부러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품화도 되기 전에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동탄에서 뭐 이제 4억을 그 폐기물 처리장을 이렇게 땅을 샀는데 인야를 근데 그게 갑자기 핑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게 한 30억짜리 그 땅이 그냥 몇 대억이 되는 그런 경우를 제 주위에 봤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돈 벌구나.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안 통하겠지만 제가 창업할 때 그런 분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되구나 이런 식으로 들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원 자금하고 정책 자금하고 그 다음에 융자 자금 다음에 뭡니까? 벤처 투자 자금인데 벤처 기업이라고 하면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투자인 기업을 벤처 기업이라고 하는 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벤처 기업이 투자를 하지 한 그 성격을 보면 그 자금 펀딩 조선이 나라에서 도와주는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예. 거기가 보통 50% 한 50억을 이제 자기가 돈을 내고 나라에서 50억을 이렇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지원 자금입니다. 그러면 100억씩 해가지고 5년에서 6년 정도를 이렇게 투자를 해주거든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얼리 초기 기업에다가 그런 걸 투자를 해주는데 그런 데는 조금 공익성이 강조가 돼가지고 보통 그런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는 당연히 나라에서 돈을 그렇게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의무적으로 100억은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래가지고 5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5년 전에 투자한 기업이 이제 회수 단계가 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5년 사이클 내가 돌아가는 그래서 보통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를 이렇게 그 사이클링을 해서 이제 그 회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번째 단계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에게 이제 나라에서 매칭 펀드로 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흘러가도록 그래서 네 가지가 정책 자금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하면 정책 자금은 첫 번째 제일 유리한 것은 금액은 적더라도 그 정부 지원 비율이 90%인 그런 지원 자금 그리고 출연 자금은 한 50대 50이지만 금액은 그보다는 한 1억에서 뭐 한 5억 이렇게 이런 지원해준 그게 이제 정책 자금이고 뭐 대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50억짜리도 있고 이런데 제가 심사를 해보면 로봇회사 같은 경우는 뭐 한 15억씩 해가지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나눠서 받는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융자자금. 융자자금은 신보, 기보, 중진공 이 정도가 대표적이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벤처 캐피탈리스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자금을 받아가 집행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 그렇게 있고요. 그러면 예비 창업자는 어디에서 먼저 받아야 됩니까? 지원자금이죠. 지원자금에 완전 무상으로 주는 자금이 상당히 많던데. 완전 무상이요? 농촌에 예, 있습니다. 그 완전 무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안에 이제 그 조금은 본인이 투자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전부 그 성격이 어떻게 보면 완전 무상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 한 200만 원, 100만 원짜리 그런 어떤 그 특허 출원 이런 거는 완전 이렇게 뭐 교육이나 이런 건 되고요.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넘어가면 전부 다 본인이 한 10%는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뭐 자금 이런 거는 시설 자금을 해가지고 그게 보통 이제 완전히 그냥 그 지원받는 것보다는 주로 보면 이제 매칭 펀딩 형식으로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투자를 시설을 앞으로 투자하면 한 50억이 투자자가 이렇게 시설이 될 거다. 그걸 담보로 해서 다시 이제 돈을 미리 땡겨가지고 받는 그런 형태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그런 일일이 그 정책 자금에 대해서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하기는 시간이 2시간 반입니다.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how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what은 여러분이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저는 지금 비전을 따라서 행복 창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하되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삶의 질을 고려한 창업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비즈니스 IQ 100이라는 그 책을 조만간 낼 건데 그 책 내용을 보면 이제 아주 프로세스별로 해가지고 제가 하는데 아까 그 처음에 기술 기반의 어떤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라는 차별화가 뭐냐? 음식점 창업도 기술 창업이다. 왜? 차별화를 해야 되니까 남보다 뭔가 가격적인 부분, 품질적인 부분 아니면 뭔가 인식의 전환을 통한 어떤 필요성을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음식점 창업도 일반 창업으로 안 가고 기술 창업으로 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컨설팅을 구로 디지털 쪽에 서울에 거기 지금 업체를 한 일주일에 3개 정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그 기계 설계를 제가 했다면 그게 저는 이제 좀 산업공학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 공리 설계라는 그 원료 설계를 제가 전공을 했는데 그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초창기 기획 단계부터 그 생산, 그 다음에 판매, 그 다음에 CS, 매출, 마케팅 저는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한 설계를 지금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마케팅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뭔가 이렇게 모든 걸 고려해서 제가 초창기에 이제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를 하는 게 전문가다 보니까 그 회사에 가면 일반 경영 컨설팅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경영 컨설팅을 이제 받아보신 분들이 많은데 저를 찾는 이유가 가보니까 대체로 보면 넥스트 프로덕션 뭘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경영은 잘 아는데 경영 어떤 관리, 경영 계획 플랜은 하는데 기술 기반의 어떤 혁신적인 어떤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은 정부 정책 자금을 정말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좀 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바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2억에서 뭐 한 5억 정도 되는 그런 걸 제가 이제 사업 설계를 좀 해드리면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분들이 뭐 어디 가서 또 일이 좀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니까 제가 조금은 그래서 좀 바빠지는 것 같고요. 행복한 창업, 좀 인생 창업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저는 핵심은 뭐냐면 창업의 질을 고려하자. 처음부터 창업을 목표로 해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기업이나 사람이나 결국은 나의 그 CEO가 그 CEO의 비전과 미션이 명확할 때 그게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CEO의 그 차별화 포인트죠. 아까 말했던 A, B, C 정도의 포지셔닝을 어떤 전문성 3가지 정도 이상은 융합이 됐을 때 거기서 남이 안 하는 파이는 작지만 거기 핵심 기술이 들어간 어떤 시장이 나오고 그걸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항상 마케팅으로 브랜딩을 해서 말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그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어디 가다가 필요하면 그 사람이 먼저 생각나면 전화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일이 그분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을 고용하게 되고 뭐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되고 회사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이 잘 되면 그게 전 창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시간을 압축해서 그냥 먼저 창업부터 플래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고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은 좀 문제는 다르지만 처음에 이렇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했을 때는 굉장히 좀 트러블이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좀 플래닝이 뭐냐면 본인의 잘할 수 있는 영역이 한 2개 정도면 경쟁이 많은데 한 3개까지 가면은 한 몇십 명으로 어김없이 줄어들고 한 4개까지 가면 그 분야에서는 자기가 혼자서는 충분히 먹고 살고 그리고 그 자기의 그 아이템이 생각이 그냥 서비스나 제품이 계속 거기 이제 브랜딩이 되다 보면 이제 일이 많아지는 거죠. 일이 많아지면 어떻게든 사람을 고용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자연스러운 창업을 제가 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